자, 여기 1문단은 이제 각자 읽어보면 어쨌든 구성원의 생각은 다른데 이제 각각의 생각들을 집단적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민주적인 하에서 민주주의 하에서 결정하는 방법이 요런 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래서 먼저 단순 과반수제를 먼저 했어. 얘는 투표자의 과반수가 지지하는 안건이 채택되는 다수결. 그러니까 반 이상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효율적으로 당연히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겠지. 이루어지는데 빠르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건 찬반 여부만 표시할 뿐 이게 안 드러난대. 선호 강도가 드러나지 않아서 이제 안건 채택 시 사회 전체의 후생이 아까 복지 수준이지. 복지 수준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대. 왜냐하면 이제 선호 강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다수의 횡포에서 소수의 이익이 침해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어떤 대안을 먼저 비교하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난대. 예를 들어서 갑을 병 세 사람이 사는 마을에 정부에서 병원, 학교, 경찰서 중 하나를 지어줄 테니까 선택하라고 했을 때 이제 순위도가 이렇게 있는 거야. 갑의 1순위는 병원이고 2순위는 학교고 3순위는 경찰서인 거지. 각각의 그 순위가 다를 거 아니야. 자, 그럴 때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투표에 붙이면 하나의 대안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먼저 요 중에서 두 대안을 먼저 선정하는 거예요. 선정해서 다수결로 결정한 후에 남은 한 가지 대안과 다수결로 결정하며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게 먼저 뭘 비교를 하게끔 선택을 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지. 즉, 이 부분이지. 비교하는 대안의 순서에 따라 투표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는 거야. 투표의 역설 현상이. 그러니까 순서가 영향을 미치는 거지, 순서가.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 조금 줄여볼게. 요거지? 39번. 자, 병원과 학교를 먼저 비교할 경우, 병원과 학교 먼저 비교했어. 병원과 학교? 얘는 병원이네. 병원과 학교, 학교네. 난 병원과 학교, 병원이네.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야? 얘네들 중에 우선순위가 누가 채택된 거야? 얘지. 병원이 두 개 나왔으니까 병원이 채택된 거지. 그 다음에 경찰서랑 비교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병원과 경찰서 이렇게 비교했을 때 다수결 승자가 최종의 대안으로 결정된다. 맞지? 그 다음에 학교와 경찰서를 먼저 비교할 경우, 자, 이제 학교와 경찰서. 자, 일단 학교와 경찰서를 먼저 비교할 경우, 일단 얘는 학교네? 학교와 경찰서. 얘도 학교네? 병은 경찰서다, 그지? 학교와 경찰서를 먼저 비교할 경우, 갑과 을이 학교에 투표하여 최종적으로 학교가 결정된다. 자, 여기서 학교와 경찰서를 먼저 비교했어. 학교, 경찰서, 학교, 경찰서 했을 때, 갑과 을이 학교에 투표해서 최종적으로 학교가 평균인데 최종적으로 가야 되지. 최종적으로. 그럼 1차는 이렇게 됐어. 그럼 일단 학교와 경찰서를 먼저 비교했지. 그 다음 남은 게 누구야? 병원이지. 그럼 일단 병원이 들어가. 그럼 다시 여기 병원 얘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고 이제 얘가 들어갔는데 이제 선택은 일단 먼저 학교가 됐지. 학교가. 그럼 1순위는 일단 학교였어. 그러면 학교와 병원의 싸움이 되는 거지. 학교랑 병원 싸움 했을 때 보니까 좀 지워볼까? 병원이네. 얘는 학교네. 얘는 병원이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학교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결정된다? 선생님 글씨가 조금. 자, 병원이 결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네. 적절하지 않는 거. 계속 볼게, 그렇게. 자, 병원과 학교를 먼저 비교하는지, 학교와 맞지? 아까 이 내용이지? 비교하는 대상의 순서에 따라, 투표 결과가 달라진다. 맞아. 자, 얘네들을 동시에 붙이면 모두 한 표씩 얻어서 어떤 대안도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 자, 동시에 붙여봐봐. 얘는 병원하고, 얘는 학교하고, 얘는 경찰서잖아. 그럼 각각 한 표씩 되기니까 안 되는 거지. 맞고. 자, 대안에 대한 갑을병 세 사람의 선호 순위는 바뀌지 않아도 투표의 결과는 바뀌는 현상이 맞지. 이게 이 3분이랑 같은 내용이지. 어떤 걸 먼저 비교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게 아까 A에 해당되는 투표의 역설이지. 그럼 여기까지 읽고 우리는 39번은 풀었어. 자, 그렇게 풀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봤을 때 여기 이 내용에서 지금 보면 단순 과반수제가 나왔지. 자, 채택된 대안으로 인해 사회 후생이 감소되기도 한다. 어디 있었어? 아까 사회 후생이 감소될 수 있다. 이 부분이지. 자, 여기. 그래서 38번에 3번은 맞는 거지. 근거를 이렇게 찾아야 되지. 그럼 얘는 맞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올라가는 거야? 최적 다수 결제. 최적 다수 결제.
다른 색으로 해볼까? 자, 최적 다수 결제는 투표에 따르는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산정한 후에 안건의 찬성자 수가 그 이상이 될 때, 최소화되는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있나 봐. 그거를 산정하고 난 뒤에 안건의 찬성자 수가 그 이상이 될 때 안건이 통과되는 제도래. 자, 일단 여기 말이 지금 여기까지 일단 어려운데 총 비용이 일단 최소화되는 그 지점에 했을 때 안건의 찬성자 수가 그 이상이 될 때, 그때 이제 통과가 된대. 자, 이때의 총 비용은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이 합으로 결정이 된다. 자, 의사결정 비용이 무엇인지 우리나라이겠지. 자, 의사결정 비용은 자, 투표자들의 동의를 구한 데 드는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이야. 동의를 구한 데 드는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이고, 찬성표의 비율이 의사결정 비용은 핵심이 요거네. 증가하네.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증가해. 자, 그럼 일단 얘는 의사결정 비용이고, 외부 비용. 자, 외부 비용은 자, 어떤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그 안건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을 의미하네. 자, 그러면 안건에 반대한 사람이 많으면 부담이 더 높아지겠네. 그러니까 찬성표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그러네. 낮아지네. 그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찬성할 경우에 0이 되는 거네. 그렇지. 왜냐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이니까 반대가 없을수록 좋은 거지. 자, 안건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 수가 증가할수록 안건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 수가 증가할수록 자, 의사결정 비용이 증가. 왜냐면 동의를 구하는데 드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 증가함으로 의사결정 비용은 우상향한다. 그러면 일단 투표자 수가 증가하면 많을수록 의사결정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네. 왜냐하면 찬성을 동의를 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이니까. 자, 그러므로 의사결정 비용 곡선은 우상향한대. 곡선이 우상향 곡선. 자, 이와 달리 반대로 외부 비용은 감소하므로, 자, 이와 달리 의사결정 비용은 올라가지만 외부 비용은 감소하므로 투표자 수가 증가할수록 통과에 필요한, 자, 외부 비용은 아까 그 안건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이래. 자, 이해할수록, 그러니까 이와 달리 외부 비용은 감소한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외부 비용 곡선은 우하향 곡선이 되는 거지. 우하향. 자, 두 곡선을 합한 총 비용 곡선은 U자 형태로 나타난대. U자 형태로. 자, 이때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곳이 최적 다수 결제에서의 안건 통과의 기준이 되는 최적 다수 지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최적화 총 비용에 최소화되는 것이 지점. 이 제도는 의사결정 과정을 이론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최적 다수결의 기준을 정하는데 시간을 지나치게 이 단점이네. 이거 단점. 된다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5번 바로 보면 되겠지. 5번에 최적 다수 결제는 단순 과반수와 달리 안건 통과의 기준이 안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됐는데, 얘는 기준보다는 그 안건 따라 그 비용이 나오지. 지금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산정해서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비용, 안건마다 비용이 달라지는 그거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래서 비용 쪽으로 가야 되겠지. 안건마다 비용이 달라진다 라고 볼까? 비용이 달라지는 그쪽으로 가겠지. 그래서 답은 5번 통과의 기준, 이게 아니고 비용과 관련돼서 가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읽었는데 대문자 A지. 대문자 A면 우리는 문제를 몇 번 문제였더라 이게? 대문자 A가 41번 문제네. 41번. 자, 여기 보니까 A는 가는 외부 비용으로 반대하는 투표자가 많을수록 그 값이 커진다. 자, 일단 가는 외부 비용. 자, 이 선이지. 얘가 이제 외부 비용. 외부 비용은 아까 반대하는 투표자 수가 많을수록 그 값이 아까 어떻게 된댔어? 다시 올라가 볼까?
반대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찬성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했잖아. 그러니까 요 말이 그 말을 반대로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41번에 1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투표자 수가 많아질수록 그 값이 커진다. 맞지? 찬성하는 수가 많을수록 빵이라 했으니까 맞는 말이네.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한 데지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나는 의사결정 비용이래. 나는 의사결정 비용. 자, 비용으로 투표장, 맞지? 아까 이거 참가자를 설득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적을수록 그 값이 작아진다. 맞겠네. 왜냐면 그 비용이 찬성과 시간에 드는 비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이 적을수록 그 값은 작아지는 거 맞지? 그래서 요렇게 우상향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찬성자 요거 이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다는 총 비용으로 가와 나를 합한 값이 최소가 되는 지점 n이 최적 다수 지점이 된다. 자, 아까 여기 예문에 다 여기 나와 있지. 위에 총 비용 곡선은 U자 형태로 나타난다 했지. 그리고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것이 최적 다수 지점이 된다 했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41번에 3번이지. 3번에 대한 근거지. 그러니까 요것도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투표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찬성하면 가의 값, 아까 외부 비용은 0이 된다. 아까 있었지? 그 말 어디에? 투표자의 그 외부 비용 반대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이지. 그래서 모두 찬성할 경우에는 0이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 부분, 이게 이제 41번에 4번의 근거가 되는 거지. 맞는 거고. 그럼 일단 여기 맞는 거. 자, 안건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자, 나는 이동하지만 가는 이동하지 않는다 돼 있는데, 아까 여기 보면 자, 의사결정 비용이 투표자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능력이 이 비용이지. 투표자 수가 많을수록 늘어나겠지. 그 다음에 외부 비용도 안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지. 그러면 찬성표 이런 것들 투표자 수가 영향을 미치지. 안건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 수가 증가할수록 의사결정 비용은 우상향한다. 나와 있지. 그러니까 요 부분에 나와 있었지. 그러니까 이 둘 다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뭐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이동하지. 그러니까 가와 뭐 난 이동하지만 간 이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둘 다 이동이지. 다 이동. 모두 이동. 둘 다 가와 나 다 이동하는 거.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 다시 문제를 계속 읽고 넘어가면, 자, 그 다음 점수 투표제가 나왔어. 점수 투표제. 자, 점수 투표제는 각 투표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준대. 일정한 점수를 주고, 이거 자신의 선호에 따라 대안에 대해서 주어진 점수를 배분해서 투표한대. 그러니까 합산해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대안이 선택되는 거야. 그러니까 투표자의 선호 강도에 따라 점수를 배분하므로 이제 이거는 선호 강도가 잘 반영되겠지. 이제 소수의 의견도 투표 결과에 잘 반영되고 투표의 역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네. 소수의 의견.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하지만 전략적 행동에 취약해서 투표 결과가 불규칙하게 이거는 이제 단점이네. 그런데 전략적 행위가 뭔지 모르잖아. 어떤 투표자가 다른 투표자의 그 투표 성향을 예측하고 자신의 행동을 이에 맞춰 변화시킴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가 이제 전략적인 행동이래. 제가 어떤 걸 선택할지 하고 내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약간 바꿔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 이 얘기는 어떤 투표제에 대해서든 나타날 수 있으나 이제 특히 어디에서 점수 투표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대. 예측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점수 투표제에서는 최적 다수와 달리 그러네. 대안에 대한 선호 강도를 표시할 수 있다. 맞는 거지? 자, 그 다음 보르다 투표제는 또 다른 내용이지. 보르다 투표제. 자, 보르다 투표제는 그냥 같은 색으로 할게. 자, N개의 대안이 있을 때 가장 선호하는 대안부터 순서대로 이게 가장 선호하는 대안부터 순서대로 n점수,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하점이 1점이네. 그렇게 해서 합산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대안을 선택하는 투표 방식이래. 점수 투표제와 달리 오로지 순서에 의해서만 그 선호 강도를 표시한대. 순서에 의해서만. 이 제도에서는 일부에게 선호도가 아주 높은 대안보다는
자, 투표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차선이 될 수 있는 중도에 대한 채택될 가능성이 높대.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단점이 되네. 그렇지만 이제 정수 투표제와 마찬가지로 투표의 역설은 발생하지 않는데,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르다 투표제는 가장 선호하지 않는 대안에 0점을 부여한다. 이거 틀렸네. 0점이 아니지. 아까 여기 지금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낮은 점수가 몇 점이야? 1점이지. 대안에는 1점이 되는 거지. 답은 2번이네. 그 다음에 뭐 어떤 투표제에서든 투표자의 전략적인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건 뭐 맞겠지.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지. 전략적 투표는 어떤 제도에서든 나타날 수 있다 되지. 그 중에 점수 투표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 38번에 1번 근거가 되지? 나타날 수 있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근거를 항상 찾는 연습을 하시고, 그럼 38번, 39번 다 됐지. 그 다음에 몇 번 남았어? 40번. B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자, B. 중도에 대한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자, 요거는 결국은 내가 그걸 선택했을 때 내가 선호도 높은 걸 선택하더라도 다른 사람 선택 안 하면은 걸릴 가능성이 낮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대부분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것들에 내가 선택을 해버리면 이제 선택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일부에게만 선호도가 높은 대안이 다수에게 선호도가 매우 낮으면, 그치? 불리하기 때문이다. 맞지? 그래서 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42번 1에서 3에 대한 투표자 A, 2의 선호 강도가 보기와 같다고 할 때 기억 디귿을 통해 채택할 대안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일단 기억이 뭐였지? 자, 기억이 일단 여기 적어줄게. 단순 과반수고, 이제 니은이 점수 투표. 그 다음에 디귿이 보르다 투표야. 자, 그러면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자, 그거네. 가반수가 지지하는 안건이 채택된 것을 골라야 되지. 그러면 이제 선호도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만 지금 일단 고르면 되겠지. 그러면 일단 잠시만 이제 보자. 자, 여기 A가 투표자 A가 대안 중에서 뭘 선택했어? 얘가 제일 높네? 그럼 3번을 선택했다, 그지? B는 2번을 선택했고, C는 이 중에서 2번을 선택했네. D는 1, 2, 3 중에서 이게 제일 높으니까 3번을 선택했고, E는 이 중에서 보니까 얘가 제일 높네? 얘를 제일 높게 선택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제일 많이 된 거 해야 되는데,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한 표도 못 받았지.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3개를 받았네? 2번은 B, C, E 3개를 받았어. 그 다음에 3번은 2개 받았네.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되겠어? 제일 많이 받은 거. 얘를 선택해야 되겠네. 그래서 답은 2번을 선택했겠네. 그럼 이 2개. 그리고 이건 아니네. 이제 날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점수 투표제로 갈게. 자, 점수 투표제가 아까 뭐였지? 다시 올라가 보면. 자, 자신의 선호에 따라 각 대안에 대해서 주어진 점수를 배분해서 투표하는 제도로 합산해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는 대안이 선택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더하기만 하면 되네. 합산하면 되지.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점수를 줬어. 점수를 줘서 그게 이제 합산을 하면 되지. 그래서 가장 많이 얻는 것이 선택이 된대. 그럼 다시 내려가서 자, 요거 다른 색으로 해볼까? 자, 얘는 1번이란 대안에 각각 부여한 점수가 있지. 요거 다 더하면 되지. 그러면 더하면 3, 4, 5, 8, 9, 9점이네. 9점이고 얘는 2를 더한 거는 8, 14, 16, 21이네. 그 다음에 얘는 8, 11, 16, 20. 이렇게 됐네. 그러면 얘가 제일 많이 받았네. 그러면 2번이 걸리겠네. 그러니까 둘 다 보니까 2번이네. 그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일단 보라색으로 했지? 다른 색으로 할게. 그 다음에 디귿이 아까 뭐였어? 보르다 했지? 보르다는 아까 무슨 내용이었어? 보르다는 자, 가장 선호하는 대안부터 순서대로 n-1점까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내려가면 자, 여기 대안의 수가 대안이 몇 개야 지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지. 세 개에서 이제 부여를 해서 대안의 수에서 이제 -1, -2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일단 얘가
이 A가 선택한 거는 3이 제일 높네. 그럼 얘는 3이지. 그다음 두 번째는 2, 1. 제일 꼴찌지 얘가.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B는 누가 1등이야? 얘네 7이 제일 많이 한 거 3. 그 다음에 2, 1. 왜냐면 아까 n개에서 n-1개 됐으니까 대안의 수가 총 3개니까 3부터 시작하지. 3, 2, 1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제일 많이 높은 거. 자, 그러면 C는 여기가 3이 되네. 그 다음에 얘는 2, 얘는 1. 그 다음에 얘는 3, 2, 1. 얘는 3, 2, 1. 이렇게 되지. 자, 그렇게 돼서 아까 다시 뭐랬어? 그 위로 다시 올라가면 보르다에서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합산하네. 그러면 합산을 하면 되지. 이제 더하면 3, 4, 6, 7이네. 7. 그 다음에 4, 7, 8, 11. 5, 7, 10, 12. 얘는 11. 자, 그러니까 3이 제일 높네. 그러니까 얘는 3이 됐어. 자, 그러면 답은 3번이 되는 거지. 여기에 42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응용을 했고 그러면 끝났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